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안녕하세요, 임지훈입니다. 인텔과 AMD 중 CPU를 고르셨다면 이제 메인보드를 고르실 차례입니다. 메인보드는 마더보드라고도 해서 모체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에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땅이 필요하듯이 PC 부품들을 꽂을 때가 필요하겠죠? 즉 메인보드의 모든 PC 부품들이 꽂아져서 PC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몸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텔과 AMD의 CPU를 각각 여자와 남자라고 비유를 했을 때 여자와 남자의 신체적 특징만 보더라도 많은 부분이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특징을 보더라도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설계적으로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CPU가 달라지면 메인보드도 달라져야 돼요. 인텔의 CPU와 AMD의 CPU가 각각 달라요. 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몸통 설계 자체도 달라야 됩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만 보더라도 성별과 신체적 특징을 제외하고서 사회적으로 기능이 다르진 않아요. 여자가 하고 있는 직업 남자가 할 수도 있고, 남자의 직업도 여자가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인텔과 AMD도 몸통의 설계만 다를 뿐 수행하는 기능은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정말 달라요.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인텔의 CPU를 구매를 했는데 AMD의 메인보드를 샀다. 그럼 아예 못 쓰는 거예요. 반대로 AMD 라이젠 CPU를 샀는데 인텔의 메인보드를 샀다. 그럼 이것도 못 쓰는 거예요. 이 뭔 개소리야! 그럼 뭐가 다른 건지 눈으로 보시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MD 라이젠에 사용할 수 있는 ASUS 크로스헤어 6 히어로 제품이고요. 상위급 제품이에요. 그리고 인텔 CPU에 사용할 수 있는 ASUS ROG 막시무스 X 히어로 제품이고요. 이것도 약간 상위급 제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품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ROG 크로스헤어 6 제품이고 AMD 라이젠 제품입니다. X370 보드고요. AM4 소켓을 지원합니다. AM4 소켓이 이 라이젠 소켓이에요. AMD 보드의 특징은 이 소켓을 잘 안 바꿔요. 인텔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바꾸거든요. 1155, 1150, 1155, 1156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장난질을 해서 CPU를 바꾸면 메인보드도 같이 바꿔줘야 돼요. 하지만 AMD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해자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 X370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대 라이젠, 그 다음 세대 라이젠이 나와서 지금은 X470 보드가 출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대 CPU를 X370 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켓이 같거든요. AMD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해자스러워서 롱런 하면서 사용하실 분은 메인보드를 좋은 거를 하나 가져가시고 CPU만 변경하여서 좀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고요. 이걸 걷어내면 이건 약간 고급형 보드라서 그런지 이런 실드나 여기 LED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 LED가 아니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가 다르기 때문에 소켓도 달라요. AMD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에 다리가 있어서 다리를 여기다가 꽂아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결착을 합니다. 네, 이렇게 CPU 소켓에다가 살짝 얹어 놓은 다음에 다리를 결착을 해주시면 끝! 참 쉽죠? 인텔과 AMD 보드가 다른 부분은 이 CPU 부분을 제외하면 크게 없어요. 그럼 정말 비슷하게 생긴 인텔의 메인보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랑 비슷한 장면이지만 분명히 다른 제품입니다. 인텔의 CPU를 지원하는 ROG 막시무스 X 히어로 제품입니다. ASUS사의 제품이고요. 인텔 코어, 인텔용 제품이니까, 그리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지원을 한대요. 이것도 한번 열어보고 메인보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짠! 오우, 이게 뭐가 스티커가 많네요. 폰이 하나 들어있고, 비싸게 산 메인보드에 전리품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스티커 붙이면 성능이 향상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역시 같은 회사라서 그런지 패킹도 비슷비슷해요. 사실 ASUS 말고도 다 비슷비슷해요. 이거는 인텔의 메인보드고요. 약간 고급형 제품이라서 IO 실드도 있고, 전원부에 방열판도 있고, NVMe SSD를 꽂는 이렇게 방열판도 있고, 이렇게 각종 칩셋의 방열판도 있어요. 방열판만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차별점은 없어요. 인텔과 AMD 메인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인 이 소켓 부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당기고 젖히면 이렇게 열리는데, 이렇게 커버가 덮여있죠. 덮여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인텔 메인보드에는 다리가 없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대신에 얘네는 다리가 메인보드에 다 박혀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가
드르륵 긁어가지고 휜다거나 아니면 여기 뭐 이물질이 묻어가지고 뭐 찌그러진다거나 그럼 인식이 안 되거나 오류를 뿜어낼 가능성이 거의 90, 80, 100%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커버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뜯어내면 됩니다. 용기 내셔서 뜯어내시면 되는데 뜯다가 이걸 긁어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긁을 뻔했다. 아주 영롱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PU를 장착을 하는 거예요. CPU를 장착을 하고 닫고 이렇게 슥슥 CPU를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당겨서 넣고 짠, 이렇게 하면 CPU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CPU를 한번 넣어 볼까요? 이 작업을 경건히 하기 위해서 준비물을 소개합니다. CPU와 메인보드입니다. 누르고 살짝 당겨서 짠, 걸쇠를 젖히시면 돼요. 걸쇠를 젖히시고 이쪽에 CPU 방향, 이 화살표가 있는데 이 CPU 방향 화살표를 기억을 했다가 이 CPU에도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이걸 맞춰서 끝에부터 잘 놔주시면 되고, 화살표를 생각 안 하셔도 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걸쇠를 살짝 걸어주고 이렇게 여기서 찌그러지는 소리, 뭐 짜부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쫄면은 PC 조립 못합니다. 여기서 원래 찌그러지고 눌리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절대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꽂게 되면 여기에 날개 쪽에 기스가 한번 생겨요. 그럼 이제 중고가 되는 거죠. CPU 장착이 끝났으면 메인보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조립할 때 필요한 거는 이쪽이 24핀이에요. 메인 전원이고 파워 서플라이에서 24핀 전원을 무조건 받아요. 이건 어떤 컴퓨터에서든. 그리고 요거는 보조 전원이에요. 보조 전원이 8핀인 경우도 있고 4핀인 경우도 있는데 고급형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8핀인 경우도 있고 8핀이 있고 또 추가로 8핀이 어딘가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오버클럭 할 때 전원이 부족하지 말라고 전원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메인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보조 전원을 안 꽂은 경우에는 부팅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IO 실드라고 하는데 입출력 단자를 그냥 보호하는, 그냥 간지나는 껍데기인 것 뿐입니다. 간지나는 껍데기예요. 그냥 기능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원부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10페이지다, 뭐 8+2페이지다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끝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수준이라서 저도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는데, 전원부는 여기 있는 요 초크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조금 좀 네모나게 보이시죠? 이 10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얼추 10페이지예요. 왜 그러냐면 요게 10개는 있지만 진짜로 몇 개인지는 정확한 스펙시트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본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이제 눈으로 보이시는 거, 이게 10개면 대충 10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그게 편해요. 정말 고수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걸 아실 거예요. 여긴 기본만 설명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램 장착부예요. 램 장착부. 그래서 램을 걸고 딱딱딱딱. 램 장착부가 이게 2개인 경우도 있고 4개인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8개인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약간 이런 것처럼 가격 따라 칩셋 따라 다릅니다. 대체로 2개 아니면 4개예요. 그리고 이 색깔 맞춰서 꽂아주시는 게 성능에는 더 좋습니다. 듀얼 채널이라 그래서 이 색깔 맞춰서 꽂아주시는 게 13번, 24번 뭐 이런 식으로 색깔 맞춰서 꽂아주시는 게 성능 향상에는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PCI 슬롯이라고 하는데 그래픽 카드가 꽂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긴 쪽에 대부분 그래픽 카드가 꽂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캡처보드나 사운드 카드 뭐 이런 부분이 꽂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드랑 SSD는 어디다 꽂냐? 여기다 꽂으시면 됩니다. 이쪽이 SATA 커넥터에다가 SATA 케이블을 연결한 하드디스크 SSD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M2 소켓이라고 그래서 이 M2 규격의 SSD를 꽂아주실 수 있습니다. M2 규격의 SSD는 일단 부피도 작고 대체적으로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NVMe라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른 SSD도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에 추가된 거기 때문에 제 옛날 컴퓨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새로 맞추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USB 꽂는 곳, 그리고 이쪽이 USB 3.0 꽂는 곳, 그리고 여기가 USB 3.1 포트예요. 이것도 요즘 규격이기 때문에 없는 컴퓨터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CPU 근처에는 CPU 펜이 있어요.
요 CPU 펜 단자가 있는데 이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요 4핀으로 된 CPU 펜을 꼭 꽂아주셔야지 부팅할 때 에러가 안 나요. 안 그러면 바이오스 들어가서 무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AIO 펌프라 그래서 요즘 뭐 일체형 순행 쿨러를 지원하는 요 단자도 따로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일체형 순행 쿨러 장착할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옛날 컴퓨터에는 없을 수도 있는 단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AIO 펌프라 그래서 요 일체형 순행 쿨러 꽂는 단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 12V RGB 헤더라 그래서 RGB 스트랩, RGB 바 같은 거 설정하는 단자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있고, 그리고 USB 3.1 단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게 당연할 수도 있고, 그리고 USB 3.0 단자, 그리고 M2 소켓, 이 M2 저장 장치나 뭐 M2 지원하는 M2 소켓 단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24핀 전원, 8핀이나 4핀 전원, 그리고 램 소켓, 그리고 CPU 소켓은 이건 당연히 있죠. 그리고 PCI 슬롯, 그래픽 카드를 꽂아주는 PCI 슬롯, 그리고 부가적으로 사운드 카드 나 뭐 캡처보드들을 꽂는 소켓들, PCI 슬롯. 그리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메인보드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딱히 크게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두 개를 비교하면은 거의 똑같죠. 이쪽이 인텔, 이쪽이 AMD예요. 그냥 단순적으로 비교를 하면 24핀, 그리고 보조전원, CPU, 그래픽카드, 하드디스크, 그리고 기타 USB, 그리고 여기 CPU 펜, 뭐 기타 펜 자리 완전 거의 동일해요. 지금 눈치 빠른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거의 동일해요. 이 두 개가 같은 제조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 컴퓨터가 비슷해요. 위치가 비슷해요. 램 있는 자리, CPU 자리, 그래픽카드 자리, 뭐 기타 뭐 여기는 전원 뭐 케이블 꽂는 자리 등등등등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조립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 후면 백 패널이 IO 패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일체형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이 아니에요. 얘가 일체형이 아닌데 얘가 옛날부터 내려져 오던 방식이고 이렇게 IO 패널이 따로 제공이 돼요. 이거를 케이스에다가 꽂고 장착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지루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컴퓨터 조립을 위한 간략한 설명만 진행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조사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각국의 언어로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뭐고 뭐가 뭐다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습관대로 항상 독서하는 자세 지녔잖아요, 우리? 네, 평소 습관대로 이렇게 다 읽어 나가시면 무리 없이 조립을 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코드 에러라든지 이런 상황이 다 적혀 있어요. 이 책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활용하세요. 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도 이제 저와 함께라면 마음껏 컴퓨터를 주무를 수 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임준이었습니다.